어느 날 문득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자주 울컥하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이유 없이 허전해지고 외로움이 깊게 파고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지죠. 아이들은 다 자라서 떠나고 일터에서도 예전처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는 게 바쁘니 자주 못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 혼자 남은 건가 싶은 쓸쓸함이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참 많아요. 게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기분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감정의 기복이 훨씬 심해진다는 분이 정말 많아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나 금세 기분이 가라앉아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는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뇌의 화학적 변화나 호르몬, 사회적 역할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러니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도 이제 이런 나이를 살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를 침울하게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하고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결국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해지는 감사와 좋은 것을 찾는 힘 이야기예요. 사실 감사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위를 살피면 분명히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반찬, 새소리, 오늘 내게 전화해준 친구 한 명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노년의 삶을 바꿔줍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8세에 조기 퇴직하고 집에만 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직후엔 말수가 줄고 가족과도 자주 다투셨대요.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역할이었죠. 별거 아닌 일 같아 보여도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다고요. 가족도 놀랄 정도로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많아졌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감사할 만한 것을 찾으려면 나도 무언가를 주는 쪽으로 나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면 삶의 의미도 줄어든다고 많은 심리학 연구가 지적합니다. 하지만 역할을 새로 만들면 감사할 일도 같이 생깁니다. 은퇴 후 자원봉사, 취미 모임, 심지어 손주 돌보기까지 다 새로운 역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외로움과 허무함을 녹이는 강력한 해독제예요. 두 번째 사례는 62세 여성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뒤 크게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자니 괜히 내 얘기 꺼내서 분위기 망칠까 싶어 멀리했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다 감정이 더 가라앉았대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너무 높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버겁더니 점점 늘려서 1시간씩 걷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기분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꽃이 예쁜 것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게 되고 땅이 내 발을 받쳐주는 감각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늘 말하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낮춰준다고요. 이분도 결국 감사할 만한 것을 몸을 움직여서 찾아낸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55세 직장인이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퇴를 준비하면서부터 불안감이 커졌대요. 이 돈이면 충분할까? 의미 없이 살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건 사실 아주 간단했어요. 감사 노트 쓰기였습니다. 매일 밤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었답니다. 처음엔 억지로 쥐어짜듯 썼는데 한 달쯤 지나니 자연스럽게 작은 기쁨을 찾는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커피가 맛있었다. 아내가 웃어줬다. 공기가 시원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삶을 덜 무겁게 했다고 해요. 이 3가지 사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감사와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꼭 큰 변화나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관계, 의미, 신체 활동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요.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 작은 용기를 내서 나가보고, 의미를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거나 나누고, 몸을 움직여서 건강을 돌보는 것. 이 세 가지가 감정 기복을 누그러뜨리고 외로움을 견디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허무함은 너무도 당연한 감정이에요. 억누를 필요도 없고 창피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가진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까요. 50대 이후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숙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도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적어보세요.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것 3가지. 혹은 내일 한번 나가서 걸어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고 소박한 연습이 쓸쓸함을 녹이고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진짜 힘이거든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 나 참 잘 살고 있다. 58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 그 남자 이야기 생각나시죠? 퇴직 직후의 모습이 참 흔하다고 해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문득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표정이 굳어지고 말수가 줄고 사소한 일에도 가족과 다투게 됩니다. 결국 혼자 방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거나 TV를 멍하게 보면서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후회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많은 분이 퇴직하면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닥치면 공허함이 그야말로 벽돌처럼 무겁게 가슴을 누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상실 위기라고도 부릅니다. 20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역할과 지위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해 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이 58세 남자가 웃음을 되찾은 건 정말 거창한 변화 덕분이 아니었어요. 바로 작은 역할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책장 정리, 아이들 책 읽어주기. 듣기만 해도 에이 그거 별거야?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회적 역할은 은퇴 후 정신 건강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 중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40% 이상 낮았어요. 단순히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팁을 드릴게요. 첫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을 찾아보세요. 손주 돌보기,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동네 청소 봉사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거든요. 둘째, 스케줄을 만들고 지키세요. 자원봉사나 취미활동이라도 일정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 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보람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셋째, 처음엔 부담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볼까? 이렇게 시작해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우면 피로감에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감정의 기복 관리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뇌 기능 저하로 감정 기복이 커지기 쉽습니다.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의 NIA 보고서에서도 노화가 진행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해 우울감을 더 자주 느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매일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햇볕 쬐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15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 좋아요. 수면 관리.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깨기 쉽죠. 하지만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을 지키면 뇌가 감정 조절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감사 습관 만들기예요. 앞서 이야기한 55세 직장인의 사례처럼 매일 감사 노트를 쓰는 습관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 연구 에먼즈 앤드 머컬러 2003에서는 하루 3가지 감사할 일을 매일 적은 사람들의 행복도가 25%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돼 있어요. 또 불안 우울 척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적으면서 내가 좋은 걸 찾는 필터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대신 조금이라도 덜 외로워지고 싶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미소 지으면 좋겠다. 이 정도 목표면 충분합니다. 행복은 단번에 확 바뀌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서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진 걸 발견하는 거예요. 58세에 눈물 흘리던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달라지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나가봤던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인사해주고 아이들이 책 읽어달라고 졸라서 웃었을 뿐이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내가 고마운 걸 하나 찾아보자고. 그게 은퇴 후에도 우리를 웃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